그동안 배운 속도와 가속도의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실전 문제를 통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발췌한 문제집은 EBS 개념 완성 문항편이에요. EBS 개념 완성 문항편에 있는 문제 중에서 일부를 선생님이 발췌해서 조금 변경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직선도로에서 나란히 운동하는 택시와 버스를 나타냈어요. 나는 이 버스와 택시의 운동을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로 표현했습니다. 3초부터 9초까지 택시와 버스 사이의 거리의 변화를 서술하라 했죠? 거리의 변화를 서술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를 주어줬어요. 다시 말해서 이동거리와 시간의 그래프를 주어준 거예요. 그럼 너무 쉽지 뭐. 보이는 게 그대로 답이에요. 3초 때는 요만큼 차이가 나 있네? 6초 때는 이만큼 멀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9초 때는 어떻게 됐어요? 9초 때는 만났네요. 알겠습니까? 학생들은 3초에서 6초 사이에 버스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 등속 직선 운동입니까 이게? 아니죠.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인데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그대로 있잖아. 위치가 변하지 않고 있지, 버스는 멈춰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택시가 바로 등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2번 문제는 0초부터 9초까지 택시와 버스의 평균 속력을 비교하라고 했어요. 속력은 뭐죠? 그렇지. 시간분에 이동한 거리, 시간분에 위치가 얼마큼 변했는지 보면 되겠지. 그죠? 0초에서부터 9초까지 버스는 이만큼 갔다. 이만큼 갔어. 그렇죠? 택시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갔어. 이만큼 갔어. 같은 시간 동안에 누가 더 많이 갔어요? 버스가 더 많이 갔네. 그러니까 속력은 택시보다 버스가 더 빠르겠습니다. 다음 문제. 그림은 B가 기준선을 통과할 때 정지해 있던 A가 출발한 거예요. B는 기준선을 통과할 때 4m/s의 속력으로 통과했네요. 나는 이 두 자동차의 운동을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로 표현했습니다. A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고 B도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는데 3초 후에 두 물체는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겠지. 3초 후에 두 물체의 속력만 6m/s로 일정한 운동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보기를 보니까 1초 때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고 했는데 1초 때의 가속도? 지금 두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죠? 두 물체 다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속도는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가속도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그렇죠. 기울기잖아, 기울기. A가 클까, B가 클까? 당연히 A가 크겠죠. 물론 계산을 해봐도 돼요. 3초 시간분에 A는 나중 속도 6m/s에서 처음 속도 0을 빼면 2m/s의 제곱이 되겠고, B는 똑같이 3초 동안에 3초분에 나중 속도 6m/s에서 처음 속도 4m/s를 빼면 3분의 2m/s의 제곱이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맞는 답이 되겠다. 그렇죠? 니은 3초일 때 B는 A보다 6m 앞에 있다 그랬는데요. 3초일 때 A가 이동한 거리는 얼만큼이지? 그래,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네. 그러면 3초일 때 A는 몇 미터를 갔을까요? 그렇지. 3은 9.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6. 그래서 3초 동안 A는 9m를 갔겠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B는 요 지금 파란 선 아래 면적이다. 그죠? 이건 구할 수 있겠지? 그지? 요만큼 잘라서 구해도 되고. 그러면 B는 15m를 갔네요. 그러니까 6m B가 A보다 앞에 있다.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나는 각각 A, B가 L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를 0.1초 간격으로 다중섬광 장치를 이용해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 A는 등가속 직선 운동을 했다고 하네요. B는 등속 운동을 했고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A의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 같다 했는데 A가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했죠. 그래서 이만큼 0.1초 동안 갔다가 그 다음에는 요만큼 점점 간 거리가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서 속도가 줄어들었네요. 왜? 운동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었겠지.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힘과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는 거의 같은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물체는 운동은 오른쪽 방향으로 하는데 힘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니은을 보니까 A와 B의 평균 속력은 같다 그랬는데 속력이 뭐지? 시간분의 거리지 뭐. 그죠? 그러면 A는 L만큼 가는 동안 0.1, 0.2, 0.3, 0.4, 0.5초가 걸렸네요. B는요 0.1, 0.2, 0.3, 0.4, 0.5초. 똑같은 0.5초 동안 똑같은 L만큼 거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총 시간분의 총 거리. 그게 평균 속력이죠. 평균 속력은 같네요. 디귿을 틀리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0.1초마다 A가 이동한 거리의 차이는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시간분의 거리 0.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여기까지는 속도예요. 그런데 그거의 차이가 뭐야? 변화량이지. 그러니까 0.1초마다 이동한 거리의 차이는 결국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속도가 어떻다고? 점점 감소한다? 그런가요? 여기 써줬어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라고 이미 말을 해줬어.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가속도는 감소한다 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우리 봤고요. 더 자세하게 문제를 집중해서 또다시 선생님이 조금 빨리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BC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예요.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면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로 바꿔주면 되겠죠? A는 4초 동안에 12m를 갔어. 그러니까 일정하게 위치는 증가했지만 속력은 일정하다. 3m/s가 되겠네요. B는 4초 동안 8m를 갔어. 일정하게 2m/s로 가고 있어요. A는 3m/s, B는 2m/s. C는 시간이 지나는데 위치가 4m에서 그대로 있네. C는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속력은 A가 B의 1.5배다. 맞네요. 3초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3m다. 3초 때는 A는 9m를 갔고 B는 6m를 갔으니 맞네요. B와 C가 4초에서 만난다? 만나는 것은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에선 만나는 거 진짜 만나는 거야. 그런데 4초 때는 어때요? 4초 때는 C는 4m에 있고 B는 8m에 있어. 맞지 않습니다. 가장 큰 힘이 작용한 건 A다. A가 힘이 작용했나요? 속력이 일정한데? 속력이 일정해. 변화량이 없어. 속도에 변화량이 없어. 힘은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직선 도로에서 A, B, C 세 자동차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네요.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가 있는데 A와 B는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고 C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A와 B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 이걸 속도에서 보면 안 돼요. 여기 거리는 속도가 일정한 거지 거리가 일정한 건 아니야. 그러면 이동거리와 시간의 그래프, 변이와 시간의 그래프로 바꿔보면요. A는 4초 동안 몇 미터를 갔어요? 16m를 갔네요. B는요? 8m를 갔어. A는 일정하게 증가해서 16m를 갔고요. B도 일정하게 이동거리는 증가해서 8m를 갔습니다. 요만큼은 지금 A와 B의 거리의 차가 요만큼이죠? 3초 때는 이만큼이죠? 4초 때는 이만큼이야. 거리 차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B가 측정한 A의 속도, B와 A 사이의 속도의 차, 이 맞네요. A와 C는 4초일 때 만난다고 했는데요. C는 거리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만큼 4초 동안 갔네요. 그러니까 4초 후에 C는 8m를 갔는데 속도는 급격하게 증가해서 8m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A와 C가 만난 것이 아니라 C는 4초 후에 B와 만났네요. C에 작용한 힘,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럼 힘은 일정하게 작용하는 거네.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네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자동차 A, B의 속력이 2m/s, 3m/s로 이동하고 있고 15m인 거리에서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그것을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로 나타냈네요. A가 측정한 B의 속력은 그랬는데 반대 방향으로 오니까 더 빠르게 느껴지겠지? 상대방의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면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오니까 마이너스 3m/s에서 내 속도 2m/s를 빼면 마이너스 5m/s가 되고요. 속력은 크기만 나타나는 거니까 절대값으로 해서 5m/s가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A와 B는 3초 때 스쳐 지나간다 그랬는데 3초일 때 A의 이동거리는 밑에 면적이죠. A는 6m를 갔네요. B는 9m를 갔네요. 그러면 그렇구나. 여기서 9m를 오고 6m로 왔으니까 만났겠다. 그렇죠?
6초 때 A와 B의 사이의 거리는 10m다 그랬는데 A는 6초 동안 6m를 갔고요. 6초 동안이구나. 6초 동안이면 A는 12m를 갔네요. 그죠? 12m의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해서 12m를 갔고요. B는 15m 위치에 있다가 일정하게 반대 방향으로 와서 6초 동안은 18m를 거꾸로 돌아왔네. 그럼 15m에 있다가 반대 방향으로 왔으니까 지금은 마이너스 3m 위치에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쫙 반대 방향으로 와서 마이너스 3m에 있으니까 지금 거리는 15m가 되겠다. 틀렸습니다.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를 이동거리와 시간의 그래프와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로 바꿔주면 문제가 잘 풀린다 그랬죠? 1초 동안 가속도는 3m/s의 제곱이다 그랬는데 1초 때 가속도,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가속도는 0초에서 2초 사이에는 계속 일정하겠네요. 그렇죠? 시간분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니까 3m/s의 제곱으로 일정하게 가고 있습니다. 2초까지는요. 3m/s의 제곱. 그리고 2초에서 4초 사이에는 변화량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1초에서도 역시 3m/s의 제곱이고요. 물체의 이동거리는 0초에서 2초 사이에 0초에서 2초 사이 이동거리는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아래 밑에 면적입니다. 그러면 6m를 갔고요. 그런데 어떻게 증가했어? 급격하게 증가했지? 그래서 6m를 갔고요. 2초에서 4초까지는 12m를 일정하게 증가해서 갔네요. 그러면 6m에서 12m를 더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갔으니까 지금은 18m 위치에 있겠다. 같지 않네요. 0초에서 4초 사이의 물체의 평균 속력은 뭐지?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겠네요. 총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 이거 맞습니다. 다음 문제.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네요. 또 변위와 시간의 그래프, 가속도의 시간의 그래프로 바꿔놓으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네요. 0초부터 6초까지 물체의 변위는 6m다 그랬는데 변위는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밑에 면적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러면 4초까지는 몇 미터를 갔습니까? 4초까지는 8m를 갔는데 이동거리는 처음에는 빨리 가다가 처음에는 이만큼 가다가 나중에는 점점 줄어든다. 그죠? 그러니까 빨리 가다가 줄어들어서 8m에 가서는 속도가 0. 다시 말해서 변이는 시간에 따라서 그대로 순간적으로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4초에서 6초 사이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되돌아왔네요. 몇 미터에 되돌아왔죠? 2m를 되돌아왔습니다. 4초까지 8m를 갔다가 2m를 되돌아왔으니까 지금 현재는 6m에 와 있겠네요. 맞습니다. 4초일 때 물체의 가속도, 4초일 때뿐만 아니라
4초, 0초에서 6초 사이에는 계속 일정한 가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힘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4초일 때 보면 시간분의 나중 속도 0에서 처음 속도 4를 빼니까 마이너스 1m/s의 제곱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m/s의 제곱이 되겠는데 크기만을 나타내라 그러면 절대값으로 나타내면 되니까 맞습니다. 4초부터 6초까지 물체 운동 방향, 4초에서 6초까지는 물체 운동 방향이 최초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처음에 오른쪽으로 갔다고 하면 지금은 왼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알짜임의 방향은 처음부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죠. 그러면 운동 방향과 알짜임의 방향은 같네요.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역시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로 바꿔놓으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초 동안 4m/s의 속도가 될 때까지 일정하게 증가했네요. 그죠?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해서 4m/s가 됐고 2초에서 4초 사이에는 속도의 변화량이 없다. 일정하다. 그 다음에 4초에서 6초 사이에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속도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6m/s만큼 감소했으니까 지금 6초 때는 마이너스 2m/s가 되겠습니다. 쫙 감소를 해서 마이너스 2m/s가 됐겠네요. 그렇죠? 4초까지 평균 속력은 총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죠. 총 시간은 4초고 총 이동 거리는 여기서 4m를 가고 8m를 갔으니까 12m. 그래서 4초 동안 12m를 갔으니까 3m/s 맞습니다. 운동 방향 2번 바뀌었다?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속도가 0이어야 됩니다. 속도가 0일 때 0까지 정지했다가 다시 갈 수도 있지만 얘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한 번 바뀌었네요. 그러면 4초일 때 가장 멀리 있을까요? 아니죠. 4초일 때까지 지금 12m를 갔다가 4초에서 요 사이에도 속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요만큼은 앞으로 더 간 거예요. 정지했다가 여기서 또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두 물체의 일직선상에서 운동을 나타냈는데 A는 속도를, B는 가속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A는 가속도를, B는 속도를 생각해보면 문제가 또 쉽게 풀리겠네요.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그랬는데 B의 가속도는 4m/s의 제곱으로 있고요. 항상 Y축부터 보는 거라고 했죠. A의 가속도는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러면 1m/s의 제곱으로 일정하네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가속도는 일정하죠. 0초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알고 싶어서 우리는 B의 속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4초 후의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해서 16m/s가 되겠습니다. 16m/s 너무 크다.
그래서 16m/s가 되겠네. 그러면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A는 8m를 갔네요. B는 32m를 갔네요. 두 배 아닙니다. 가속도 크기는 A가 B보다 작지요. 4초대 속력은 말도 안 되지? 얘는 4m/s, 16m/s. 틀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